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주는 남자. 안녕하세요, 조사희 변호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다루나요? 오늘은 뺑소니라고 하죠. 오늘 뺑소니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뺑소니를. 뺑소니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오늘 해주시나요? 일단 먼저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네. 뺑소니라는 단어는 법률상 용어이다, 아니다? 있을 것 같아요. 네. 뺑소니 워낙 많아서. 정답은 X. 네. 뺑소니란 단어 자체는 우리나라 법률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계속 뺑소니 들어가지고 고유명사가 고유명사처럼 이제 쓰고 있는데 사실 뺑소니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저희 나라의 법률상 용어는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사고 후 미조치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보다 정확하게는 사고 발생이 하거나 사고 후에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형사상 처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뺑소니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단어가 그런 단어들이라고요. 일단 용의자라는 단어도 우리나라에 법률상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단어들 중 하나인데 뺑소니라는 단어 역시 우리나라 형법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고 다만 사고 발생 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형사상 처벌이라는 걸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하면 어떤 경우에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뺑소니가 되느냐,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 보시면 쉽게 얘기해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차량을 손괴하는 경우 혹은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 그 사람이 즉시 정차해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걸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려주거나 그 상황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이 되는데 이 경우에 누구한테 알려야 되느냐, 정확히는 경찰 공무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보험 회사에 얘기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확히 얘기해서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에 보면은 경찰 공무원한테 인적 사항을 알려야 된다라고 기재하고 있어요.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겠죠.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보면은 피해자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뺑소니 법률상 이야기예요. 그럼 사실 드라마 볼 때마다 이제 질문거리가 있었는데 보통 뺑소니를 한 가해자분들이 모른다고 말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 만약에 증거가 없고 정말 가해자가 모른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요새는 근데 잘 하기가 힘든 게 CCTV가 워낙 발달돼 있어서 뺑소니를 했다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좀 많아요. CCTV 워낙 많다 보니까 찾아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혹여나 진짜 CCTV 저것도 없고 뭐 받는 사람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블랙박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잡아내는 게 어렵죠. 일단 도주를 해버리고 나면은 이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찾는 자체가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도심에서 일어나는 이제 뺑소니 사건들은 사실상 거의 잡힌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제가 사건을 처리해 보니까 그 뺑소니 사건을 오신 분들 절반 이상은 혹시라도 도주를 하셨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그 죄책감에 신고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술 마시고 뺑소니 치신 경우에는 급격하게 형량이 올라가거든요. 이 경우에 본인들이 다음날 이제 자진 신고하신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뭐 숨으려고 마음먹고 숨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이제 경찰한테 붙들려가지고 오신 경우들도 있고요. 그럼 자진 신고하면 혹시 뭐 죄가 경감이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무래도 자수 규정 때문에 조금은 이제 경감되는 여지들을 변호인 입장에서는 또 피고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피를 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재판부가 받을지 안 받을지는 그것마다 다른데 무조건 자수했다 해가지고 자수로 보진 않거든요. 네네.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수 주장을 하더라도 한계가 좀 있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 이제 판단에 맡기는 거고요. 그런 형태로 자수 감경과 관련해서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작정하고 숨은 사람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이 본인이 자수를 한 것도 아니고 잡혔어요. 그럴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될 수가 있나요? 그것만으로 가중처벌은 아니고요. 일단은 형사상 규정되는 규정으로 처벌을 하는데 양형 사유로서 반성을 하지 않는다. 약간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부분이 만약 그걸 인정한다면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이 되겠죠. 규정했는 선고형의 형량 범위가 있게 되는데 그 형량 범위에서 좀 많이 가중이 되겠죠. 가중적 처벌 규정이 있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뺑소니 규정은 사실상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보다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거든요.
이 법률 중에 5조의 3에 보면은 도주 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라고 별도로 조항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결국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사람을 쳐서 사람이 죽었거나 혹은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사람이 죽은 경우에 무기는 5년 이상 징역이고요. 그다음에 상해한 경우는 1년 이상이 징역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도로교통법상의 148조의 규정보다 더 큰 형을 규정하고 있어요. 뺑소니 사건이 발생하면 거의 다 이 조항으로 좀 많이 처벌을 하죠. 왜냐면은 사람을 치거나 사람이 이제 타고 있는 경우 이제 박아서 이제 발생하는 거니까. 그쵸. 박는 순간 무조건 상해거든요. 네. 최소 차량과 사람이 박으면 거의 뭐 폭행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다 상해로 가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따른 형사상 처벌 규정으로 간다라고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자동차로 친 거잖아요. 그럼 특수상해로도 한 번 더 묶일 아니 그런 건 수가-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아, 특수상해는 특수상해의 고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다 범법자가 되는 거죠. 아, 그런 형태로 갈 수는 없고요. 사고 발생했을 경우에 관한 얘기예요. 뺑소니와 관련돼서 재밌는 판례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님의 또 법률적 상식을 얼마큼 있으신지에 관해서 이제 질문인데, 자, 차량 운전하다가 네. 두 가지 케이스예요. 첫 번째, 사이드미러 쳤는 경우에 네. 룸밀러로 내가 받는 경우. 첫 번째, 네. 룸밀러 보지 않고 지나간 경우. 두 번째, 네. 이 경우에 각각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에 뺑소니로 처벌하는 것은 뭘까요? 룸미러로 봤을 때요. 왜냐면 인지를 했다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두 번째는 처벌 안 해요? 두 번째도 근데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보통 차에 사람이 부딪혔으면 그 감각이 느껴질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룸밀러로 확인을 안 했다고 해도 일단은 뭔가 부딪혔으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점에서 뺑소니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 생각합니다. 1번하고 두 번 다 뺑소니로 처벌된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정답은 틀렸습니다. 아, 첫 번째 경우는 뺑소니로 처벌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아까 얘기하셨던 인지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다들 이제 또 안 보시는 거 아니야? 안 보고 넘어가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당연히 뭔가 부딪히면 소리가 나고 하는데 이제 사람이 워낙 많은 공간에서 지나가다가 부딪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인지를 못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못한 것 가지고까지도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형사처벌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 이제 지나가다가 한 명만 지나가다 부딪혀 가는 경우는 당연히 네, 문제가 되겠죠. 저의 경우에 예를 들자면은 시내 중심으로 혹여나 차량을 운전할 때 저는 반드시 사이드밀러를 접고 운전합니다. 아, 혹여나 모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여나 싶어서 일단은 접었다가 중요한 거나 무슨 순간이 생기면은 사이드밀러 다시 켜가 확인하고 네. 천천히 서행으로 운전하죠. 저는 팁입니다. 모범적인 팁입니다. 네, 운전하실 때 항상 조심해서 운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럼 뺑소니에 관해서 말씀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결국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 혹여나 사고 발생하시면 반드시 일단 보험사에 신고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게 가장 우선적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되게 기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이제 넘어가시려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일단 큰 사고가 아니시면 뭐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제 진짜 정신을 잃을 정도의 사고라 그렇다면 반드시 경찰관에 꼭 신고를 하시고 그 이후에 보험 접수를 하시는 게 당연히 그 전에 먼저 사람이 의식을 잃었을 때는 당연히 119부터 먼저 신고하셔야 됩니다. 생명이 먼저이기 때문에 본인이 혹여나 처벌에 관해서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않거나 하시면은 정말 나중에 더 큰 화를 부르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고 나셨을 때는 경찰에 꼭 신고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이 크게 다쳤으면 반드시 119에 먼저 꼭 신고를 부탁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필요한 문의가 있으시면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상희 변호사였고요. 상의가 필요하시면 상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